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8%, 그리고 코스닥은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났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한 9,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2,5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런데 저기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한 물량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저 정도 들어와서 오래 돌고 있으면은 좋은 성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저렇게 급하게 들어온 돈은 또 시장이 오를 때 또 급하게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전에 그 주식시장 그 투자자들 움직임을 쭉 연관 박사 논문 이런 거 정리해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 시장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은 굉장히 잘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익을 크게 못 내는 이유가 조금 오르게 되면은 그냥 팔아버리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지 못해서 그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런 논문들 본 적이 있습니다. 매수 시점을 갖다가 참 잘 잡는데 조금만 투자를 갖다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좀 오래만 들고 있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점에 잡아놓고도 오래 들고 있지 못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하락한 이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3월 달에도 0.5%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시사하는 발언. 또 그리고 기준금리 상단을 갖다가 이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서는 6%까지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쪼려가지고 지금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이 아마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강력하게 할 것 같다,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그렇고, 또 특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다시 조금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렸죠. 올렸는데 동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기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1.25%가 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물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과에 좀 달려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 3월 21일, 22일 미국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입니다. 물가가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 좀 물가가 잡히는 듯하면 0.25 올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0.5% 이렇게 강력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0.5% 올리면은 우리하고 기준금리 차가 지금 1.75% 차이가 납니다. 0.25% 올려도 1.5%가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저렇게 되면은 지금 외환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때 걱정했던 게 다시 또 돌아옵니다. 물가에 대한 걱정이, 우리 집도 지금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물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나라 물가 보면은 이미 지금 물가는 잡히고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오르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저렇게 이제 환율이 빠져나가면서 강탈리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물가 다시 오르겠죠. 그러면은 뭐 경기 부양을 떠나서 다시 지금 금리를 갖다가 따라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미국에서 저렇게 긴축 기조를 갖다가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꽉 잡고 있는 관계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경기를 부양하고 더 높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올려왔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긴 기간 올렸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물가가 지금 잡히고 경기가 죽고 뭐 돈이 잘 안 돌아가는 거, 또 부분적으로 침체가 일어나기를 지금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데, 뭐 침체가 또 다시 깊어지게 되면은 또 부양이 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요 막바지에서 오는 진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장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빼고는 뭐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 기관들 참 수급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움직이는 돈들이 거의 천억 단위로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죠. 투신하고 보험 한 몇십억 단위로 계속 움직이고, 뭐 기껏 해봤자 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몇백억 단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인데, 참 우리 국내 시장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 우리 시장은 그냥 이 외국인들이 금융투자 데리고서 뭐 데리고 노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금융투자에서 저는 많은 그 물량이 나왔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시장이 조정돼, 오늘은 오전 시장을 통해서 좀 과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정될 때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길 꾸준히 가는 겁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력들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팔아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두 종목이 있는데 별로 안 되니까 살펴보면은, 지금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현재 현금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단기 투자 어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가 좀 이런 색깔과 이런 하락 반전 신호 두 개 병행해서 단기 투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 KPX는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근데 이런 종목은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숫자도 좀 많이 남았고요. 또 오른쪽 구간은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지만은 한번 잠을 걸리게 되면은 오랜 기간 물려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하나생명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요거 역시 지금 보험업종은 고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뭐 짧게 요 신호 색깔과 요 신호를 이용해서 단기 투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요 세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긴축에 대한 어떤 걱정, 또 그로 인해서 시장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뭐 시장이 뭐 조정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는 시장 그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요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향하는 것이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또 우리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고, 또 그리고 또 기업들 점점 어떤 산업 로봇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현장에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므로, 이런 단기적인 조정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